노동의 시간이 종료되고 비로소 자본의 시간이 시작되는 경계에서 우리 삶의 이면을 해부하는 추월 경제학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행 차선에 계십니까? 아니면 추월 차선에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월급을 모으고 적금을 넣으면 언젠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생각보다 훨씬 냉정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시스템을 가진 사람이 더 빨리 부자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 주머니 속 10만 원, 누군가에게는 술값이고 누군가에게는 하루 쇼핑비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 10만 원이 애플의 지분을 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지분을 사고 미국 국채를 사고 금을 소유하게 만든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단돈 10만 원으로 시작하는 세계 최강의 자동 투자 시스템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처음부터 큰 돈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작은 돈을 큰 시스템에 연결했습니다. 1930년대 미국의 평범한 청소부 로널드 리드는 평생 최저임금 수준의 돈을 벌었지만 사망 당시 약 90억 원이 넘는 자산을 남겼습니다. 그가 천재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단지 돈을 시스템에 넣고 기다렸을 뿐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부자들은 하락장을 좋아할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주가가 떨어지면 공포를 느낍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오히려 쇼핑하듯 자산을 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자들에게 투자는 감정이 아니라 수학입니다. 여러분이 주식시장의 파도에 일희일비하며 밤잠을 설치는 동안 진짜 부자들은 차가운 알고리즘과 시스템 뒤에 숨어 조용히 자산을 불립니다. 시스템이 없는 투자는 도박입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있는 투자는 확률 게임입니다. 도박꾼은 운을 믿지만 설계자는 확률을 믿습니다. 오늘 추월 경제학은 여러분을 도박꾼에서 설계자로 바꿔줄 자산의 설계도를 공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엇을 사라는 조언이 아닙니다.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게임에서 절대로 지지 않는 판을 짜는 법입니다. 이제 설계도를 공개합니다. 추월 경제학의 핵심 5대 3대 2 시스템입니다. 왜 하필 5대 3대 2일까요? 이것은 수십 년간의 백테스팅과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이 찾아낸 최적의 균형점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미국 주식 50%입니다. 여러분의 자산 중 절반은 인류 문명의 정수인 S&P 500과 나스닥 100에 담아야 합니다. 데이터를 보십시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그리고 2022년의 고물가 위기 속에서도 미국 주식은 결국 우상향했습니다. S&P 500의 지난 30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약 10%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전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는 돈을 벌기 위해 혁신을 거듭합니다. 주식 50%를 보유한다는 것은 그들의 혁신이 만들어내는 부의 절반을 여러분의 몫으로 떼어놓는 자본의 빨대를 꽂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미국 국채 30%입니다. 주식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를 때 사람들은 채권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압니다. 30%의 국채는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자산을 지켜주는 방패이자 실탄이라는 것을요.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이 20% 이상 폭락할 때 안전자산인 국채는 가격이 오르거나 최소한 가치를 보존하며 계좌의 변동성을 절반 이하로 낮춰주었습니다. 이 30%가 없다면 여러분은 폭락장에서 멘탈이 무너져 가장 낮은 가격에 주식을 팔아버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금 또는 대체자산 20%입니다.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흔들리는 이례적인 상황. 우리는 그것을 2022년에 목격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모든 자산의 가치를 갉아먹을 때 금은 영원한 화폐로서의 위용을 드러냅니다. 지난 100년간 화폐 가치는 90% 이상 하락했지만 금 한 온스로 살 수 있는 재화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20%는 수익을 내기 위한 공격수가 아닙니다. 어떤 재난이 와도 여러분의 구매력을 보존해줄 최후의 보험입니다. 이것이 추월 경제학의 5대 3대 2 시스템입니다. 공격 주식, 방어 채권, 그리고 보험 금이 완벽한 삼각형을 이루는 구조.
이 구조 안에서 여러분의 자산은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살아남아 증식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설계도가 있어도 90%의 사람들은 실패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인간의 마음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바로 자동화입니다. 행동경제학의 창시자 데니얼 카너먼은 말했습니다. 인간은 수익에서 얻는 기쁨보다 손실에서 느끼는 고통을 2.5배 더 크게 느낍니다. 이것을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합니다. 주가가 10% 떨어지면 여러분의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무서워서 손절하고 주가가 오르면 너무 비싸 보여서 기회를 놓칩니다. 결국 인간의 뇌는 구석기 시대의 생존 본능에 갇혀 현대의 자본주의 투자에서는 실패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력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결단력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대신 차가운 시스템을 믿으십시오. 매월 25일 월급날에 맞춰 자동 매수하십시오. 스마트폰 앱에 자동 매수 기능을 켜고 여러분의 개입을 원천 차단하십시오. 조건 없이 매수하고 감정 없이 매수하고 생각 없이 매수하십시오. 이것이 부자들의 방식입니다. 주가가 올랐을 때는 비싸니까 적은 수량을 사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싸니까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수량을 사게 되는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 이것은 수학적으로 가장 완벽한 매수법입니다. 여러분이 유튜브 뉴스를 보며 지금 사야 하나, 팔아야 하나 고민하는 그 낭비되는 시간에 시스템은 묵묵히 여러분의 평균 단가를 낮추고 복리의 마법을 위한 수량을 늘려갑니다. 기억하십시오. 투자의 성패는 얼마나 똑똑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감정을 배제할 수 있는가에서 결정됩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설계자는 계좌를 매일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6개월에 딱 한 번 유지보수를 합니다. 이것을 리밸런싱이라고 합니다. 방법은 너무나 간단해서 허무할 정도입니다. 6개월 뒤 계좌를 열었을 때 주식이 너무 많이 올라서 비중이 50%에서 60%가 되어 있다면 초과분인 10%를 과감히 팔아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돈으로 비중이 줄어든 채권이나 금을 사서 다시 5대 3대 2의 비율을 맞추십시오. 반대로 주식이 폭락해 비중이 40%가 되었다면 방패였던 채권을 일부 팔아 싼 가격의 주식을 더 사십시오. 이 단순한 행위가 무서운 이유는 여러분의 감정과 상관없이 수학적으로 비쌀 때 팔고 쌀 때 사는 행위를 기계적으로 무한 반복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주가가 폭등할 때 탐욕에 눈이 멀어 더 사고 주가가 폭락할 때 공포에 질려 다 팔아버립니다. 하지만 설계자는 시스템을 통해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데이터는 증명합니다. 지난 20년간 단순히 자산을 보유만 했을 때보다 6개월에 한 번 리밸런싱을 했을 때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은 20% 이상 줄어들고 장기 수익률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변동성을 수익으로 치환하는 기술입니다. 여러분은 1년에 딱 2번, 30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의 본업에 집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여러분이 인생을 즐기는 동안 자본은 이미 5대 3대 2라는 견고한 성벽 안에서 스스로 증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동의 시간을 종료하고 자본의 시간으로 넘어간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남기겠습니다. 10년 뒤 여러분은 그때 시작할 거리라고 후회하며 여전히 지하철의 소음 속에 서 있을까요? 아니면 그때 시스템을 구축해서 다행이다라고 미소 지으며 경제적 자유의 성벽 안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까요? 추월 차선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불안한 감정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지금 당장 시스템의 버튼을 누르는 그 손가락 끝에 있습니다. 부자들의 수학 5대 3대 2 시스템을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를 종목 선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실패는 종목이 아니라 행동에서 발생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애플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두가 알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왜 누군가는 부자가 되고 누군가는 손실을 볼까요? 차이는 정보가 아니라 행동에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오르면 사람들은 뒤늦게 몰려듭니다. 뉴스가 연일 최고가를 외치고 전문가들이 장밋빛 전망을 내놓을 때 그제야 계좌를 열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시장이 폭락하면 어떨까요? 뉴스는 공포를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투자를 중단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부자들은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들은 상승장에서 흥분하지 않고 하락장에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에게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은 감정이 없습니다. 시스템은 뉴스도 보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유튜브 댓글도 읽지 않습니다. 그저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투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하는 수억 원, 수십억 원의 자산은 대부분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작은 선택이 반복된 결과입니다. 매달 10만 원, 매달 20만 원, 매달 30만 원. 이 돈들이 시간이란 엔진을 만나면서 상상할 수 없는 크기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10년 뒤 나는 어떤 모습일까? 10년은 생각보다 금방 옵니다. 오늘의 하루는 느리게 지나가지만 10년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한 사람은 말합니다. 그때 시작할 걸.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말합니다. 그때 시작해서 정말 다행이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특별한 재능이 아닙니다. 오늘 단 하나의 행동입니다. 자본주의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돈이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드는 사람에게 보상합니다. 시간이 돈을 벌어주는 구조를 만든 사람에게 보상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가장 쉽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자동화입니다. 자동이체, 자동매수, 정기적인 리밸런싱,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부는 대부분 단순한 원칙을 오래 지킨 사람들에게서 만들어집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소비를 권합니다. 새로운 자동차, 새로운 스마트폰. 하지만 부자들은 먼저 자산을 삽니다. 그리고 자산이 만들어주는 현금 흐름으로 소비합니다. 순서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는 소비자가 아니라 소유자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용하는 기업의 주인이 될 수는 없는가? 내가 매일 사용하는 서비스의 지분을 가질 수는 없는가? 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추월 차선에 올라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돈 10만 원으로 시작하는 자동 투자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투자 자체가 아니라 사고방식의 변화입니다. 노동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서 자산이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소비 중심의 삶에서 소유 중심의 삶으로 그 변화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본주의에서 살아남는 법, 삼성전자, 하이닉스 폭등이 말해주는 진짜 기회라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폭등은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닙니다. AI 시대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부의 이동이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지금은 기회일까요? 아니면 위험일까요? 데이터와 실제 사례를 통해 함께 해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경제 정보와 자산 관리 전략을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하루라도 빨리 출발한 사람은 분명 더 빨리 도착합니다. 추월 경제학은 여러분이 부의 추월 차선에 조금 더 빠르게 올라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제를 읽고 기회를 발견하고 인생의 속도를 바꾸십시오. 지금까지 추월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